불법 탄핵으로 인해 이 나라가 심각하게 망했다.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엄청난 위기다. 지금 거기에 예를 들어서 나라가 더 구하기 위해서 내가 나온다. 이 불법 탄핵의 그 원인이다. 난 진실을 밝혀내겠다. 그리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 그 다음에 시장 질서를 갖다 바로잡겠다. 그런 단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 비민주적인 드루킹 댓글 사건이라든지 탈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 국가에 엄청난 손실을 끼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걸 짚고 넘어가겠다. 내가 이 정치를 시작한과 동시에 그는 끝까지 예를 들어서 이 나라를 갖다 바로잡는데 내 한번 불사르겠다. 그런 식으로 뭔가를 갖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두리뭉실하게 예를 들어서 상태가 안 좋고 그러니까 밑에 예를 들어서 바닥에서는 밑에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그 바닥에서 그 언론이 보도도 안 해주는 상황에서 그 타이가 모르고 이 한국 사회가 오늘의 이렇게 위기가 처해된 그런 부분은 그 불법 탄핵으로부터 이렇게 시작된 그런 부분이다. 그런 걸 갖다가 주장을 하는데도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고 아니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지도가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인지도가 있는 그런 유명 인사가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한번 해주면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고. 언론에서 하면서 예를 들어서 발언을 해준다면 지금 이 태극기 애국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태극기 세력이 들어오니까 언론에서 아예 보도를 안 하고 무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보수의 여론조사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원진 대표는 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수랍시고 대통령이 돼 있다는 자가 의식 수준이 그 모양인데 이 국민들이 하층계층에 있는 삶이 바빠가지고 하루하루에 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쁜데 이런데 신경 쓸 일은 어떻겠습니까? 텔레비에서 먹고 이 최순실이 다 사기를 치고 박근혜 대통령 뒤에서 일 다 봐줬다 이러니까 그냥 믿는 거지요. 그냥 안 그렇습니까? 그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욕할 것도 없어. 예를 들어서 그 정부에 있었던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그 말 한마디 안 하고 말이야 전부 다 이래서 전부 다 셰님처럼 말이야. 잡혀갈 것 싶어서. 황교안 같은 경우는 살아남고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국무총리를 했잖아요. 책임 없습니까? 책임 있는데. 내가 허준 방송도 그렇고 타 방송도 그렇고 내가 1년 전부터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 보수가 이 싸움하지 않으면 자익들한테 예를 들어서 순응하면 그 자익들은 다 불태워지긴다. 한교회도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놓은 그런 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한교회가 2개가 있습니다. 나온 부분이 지금 정치를 내가 하겠다. 물론 정치를 할 마음은 있었죠. 근데 시기적절하게 자기는 예를 들어서 자기 생각에는 총선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한 2년 후에 한 1년 반 정도 지나서 1년 반이나 2년 정도 총선을 치르고 난 다음에 내년 한 7월이나 8월 정도 돼서 이 정치권에 들어올라 하는 게야. 총선을 끝나고 난 다음에 백지이 나서가지고 다치지 않느냐 여론의 도마에 오를 수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한교회가 지금 빨리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올해 지금 예를 들어서 입당한 정치권에 입당을 한 그런 자선한국당에 입당한 그런 부분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2년 전부터 누누이 이야기했지요. 한교회 지금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 안 들어오면 죽습니다. 문동부 정권이 가만히 안 놔둡니다. 적폐로 몰아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사법부 농단이 끝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행정부 농단이라 이래 해가지고 이석기에 예를 들어서 부분이라든지 정교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갖다 걸고 넘어질 겁니다. 행정을 갖다 그러면 국무총리가 누굽니까? 한교회 아닙니까? 한교회를 갖다가 잡아이려고 했을 겁니다. 그건
양승태가 끝나면 양승태를 잡아잡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한교아이 차례라. 맞습니다. 예, 한교아이 차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교아이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지금 이래서 정치권에 들어온 겁니다. 맞습니다. 그 건널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00여 몇 명 있으니까 그 건널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자유한국당에는 거대 그 야당의 의석수가 110석이 넘는 그런 그 칸막이를 치주니까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만큼 겁쟁이들이 말이지요. 살기 위해서 내가 2년 전부터 양승태고, 근데 양승태도 이야기했지, 저 방송에서도. 양승태고, 한교아이고, 김수남이고, 너가 죽게 돼 있다. 너가 싸워라. 이 탄핵은 부당하다. 이건 예를 들어서 재판은 개판이다. 헌법재판소 재판은 개판이다. 이 잘못됐다. 너가 싸워야만이 너가 살 수 있다. 너가 고분고분해가지고 탄핵에 예를 들어서 수능해비면 너가 다 죽는다. 그래 이야기해도 이놈들이 모르고 있더라고. 근데 양승태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어. 방송에서. 너가 싸우지 않고, 너가 박근혜 대통령, 이 구속에 방관하게 되면, 싸우지 않고 방관하게 되면, 다 죽게 돼 있다. 저놈들은 예를 들어서 저놈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집단들이고, 저놈들은 이념에, 그 부모 행제도 없는 그런 집단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양승태가 끝나고 나면, 이 한교아이를 갖다가 이놈들이 잡아 열라고, 한교아이 그걸 눈치채고 지금 빨리 들어온 겁니다. 자기는 몸 안 다치고 한 1년이나 더 있다가, 1년 반이나 더 있다가, 대통령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이 자유한국당 보수의 잠룡으로 이래 해가지고, 등장해가지고, 그때, 등장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야망을 갖다가 고표를 했는데, 지금 양승태가 목이 저러고 양승태가 저렇게 구속, 일보 직전에 이제 쳐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하, 양승태 다음에는 지가 동물적으로 그렇죠. 내가 우리나라 최초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한교아이가 지금 시기가 늦으니 좀 빨리 와서 예를 들어서 방이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지, 이래 하지만 나는 한교아이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들었다 보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양승태가 끝나고 나면 바로 한교아이입니다. 한교아이고, 그리고 한민구라든지, 저놈 한번 보십시오. 한민구 저놈에서 사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실을 이야기하고 국민들한테, 이 사실을 이야기했으면, 저놈이 예를 들어서 비참한 처벌을 안 받았긴데, 저놈이 지금 예를 들어서 잘 구속될 일부 직전에서 살아남은 게 뭐냐 하면은, 저놈이 이 한민구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이가 이 사드 장난친 걸 왔다리 갔다리 해서 그 내용을 더 잘 알고 있더래 말입니다. 이 북한하고 이면 합의해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 그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걸 갖다가 손을 못 댄 그런 부분이고, 지금 이 양승태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을 갖다 몇 번 훑힙니까, 지금. 이거 털어도 문제가 안 나는 걸 갖다 계속 털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만들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괜찮겠지 하면 안 됩니다. 저 자익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다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놈들은 우리나라가 기업이 살아가지고 외국에 수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국력으로 국민들을 갖다 먹이 살리는 그런 먹거리를 갖다 만들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정권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적을 갖다가 적폐라 돌려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보수의 그 가치를 가진 대한민국 주류 세력을 갖다가 적폐로 돌려가지고 5년 내내 그 타작으로 인해가지고 그 선동으로 인해가지고 이거는 공산혁명이거든. 촛불혁명. 그걸로 인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뿌리를 뽑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뿌리를 뽑아나면 저가 아무리 정치를 잘 못한다 손치더라도 결국은 예를 들어서 결국 여론을 저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저가 예를 들어서 20년 30년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더라 말이죠, 저놈들이. 그래서 줄기차게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반대로 요번에 송영회 같은 것도 않습니까? 전에 허준 선생님. 저번에 이 드루킹 사건이 발발했을 때 땅콩 해양이라 그래가지고 대한항공 일가 아니었습니까? 예. 대한항공 일가 아무것도 아닌 개인사라 가지고 개인 좀 성질 더러운 처자들의 난동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온 국민의 말초신경을 건드려가지고 대한항공이는 세계 굴지에 최고 항공 분야에서는 최고 모범적인 그런 회사를 갖다가 이
작사를 내려고 선동을 했더니 말이에요. 선동을 했더니 말이죠. 지금도 방송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드루킹 사건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드루킹 사건을 갖다 덮으려고. 그 다음에 다이 그런 이제 바람이 보니까 그 미투 운동이 일어나니까 그 거모그룹의 박상구가 예를 들어서 그 처자들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스킨십을 한다든지 자기가 교줄 비슷하게 행동을 하더라도 그거는 싹 덮어버렸단 말이야. 그 전라도 기업이니까 싹 덮여가지고 원래는 그는 미투 운동이 없었으면 이 박상구라는 자가 거모 아시아나의 그 그룹 회장이 그 스캔들이 없었으면 그런 그 이슈가 없었으면 이 대한항공을 갖다 바쳐야 했지요. 넘기를 했지요. 그렇죠. 실상은.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국민연금으로 인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걸 회사를 뺏으려고 작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트루킹 사건을 갖다 덮었지요. 그 다음에 누구야? 뭡니까? 그러면 도라이 사건 아니십니까? 그 석탄 문제가 발생하니까 석탄 양진호 같은 정신병자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그거는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온 국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그걸 덮었지 않습니까? 석탄 문제를.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너무 손해원리가 나대고 하니까 자살골을 갖다가 많이 터뜨리고 하니까 더불어 공산당에서도 이 손해의 야가 참 미치는 게 너무 나대고 이러니까 대통령 이 마누라라서 이 말도 못하고 그러는데 저걸 손을 봐가지고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너무 나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김태호 조성을 하고 신재민 행정관의 신재민 사무관 폭로. 예. 신재민 폭로가 이 전 국민에 의해서 분노를 사고 사거나 들 줄을 모르니까 이 손해오해를 갖다 터뜨린 겁니다. 맞습니다. 예, 막상 손해오해를 터뜨리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더래 말이죠. 왜? 손해오해를 터뜨리고 나니까 이 문동국의 가정사를 너무 잘 알고 있다란 말입니다. 그 비리를 갖다가. 그래서 손해오해가 그걸 알고 예를 들어서 그걸 알고 이 두 가지가 걸려 있더란 말이죠. 그걸 알고 아하 이 내를 갖다가 이제는 내를 갖다가 이제는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 이 청와대의 비리를 갖다가 이 정부의 비리를 갖다가 모면하려고 여론을 갖다가 이 조장하려고 일하는 거구나. 이 손해오해가 그 자머리꾼인데 그걸 듣니까 그 비리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나도 그럼 폭로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지금 정수기를 물고 늘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더불어공산당에서 손해오해가 이 부수사 투기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 제재 조치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손해오해 말이 다 맞는 것다. 그럼 박지원 이놈은 왜 그러면 이래서 이걸 두둔하느냐, 손해오해를 두둔하느냐. 박지원 이놈은 원래 아주 사악하고 오르다서 교활하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때문에 손해오해를 두둔하느냐 하면 이 목포에 원래는 이 적산가오이라 그래가지고 일본 근대 문화유산이라 그러면 지정을 되면 그 건물 하나하나에 지정을 해야겠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경우가 드물단 말입니다. 동네 전체를 갖다가 동네 일대 전체를 갖다가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한다는 거는 참 힘들다고 그게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엄청난 특혜죠. 이게 엄청난 특혜 아닙니까? 그거 해봤자 집이 예를 들어서 그 많은 동에 그 집이 예를 수백 채가 됐긴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집은 20채 안팎이 낀데 안 그렇습니까? 20채 안팎인데 그 동네 일대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다 문화유산으로 등록한다는 것은 그러면 이 박지원이는 자기 지역 아닙니까? 목포가. 그러니까 박지원은 자기 지역구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내년에 총선을 놔두고 목포 시민들한테 어떻게 자기 지역구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민들한테 내가 이걸 갖다 따왔다. 내가 중앙정부에서 이걸 갖다가
이 목포를 지정했다. 목포에 지정한 거는 전부 다 내공이다 이래 할 거 아닙니까? 공갈치가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지는 한 역할이 없고 손해호위가 사기를 치기 위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지정했다 하면 박지원이는 어찌 되는 겁니까? 그런 경우가 생긴다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박지호이가 예를 들어서 손해호위를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도 있고 그 손해원 것이 자꾸 파다 보면 거기에 또 다른 것도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대에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내가 볼 때는 지금 열한 대체 되는 모양인데 지금 나와 있는 게 지금 확인된 그런 부분이 내가 볼 때는 측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세밀히 조사하다 보면 나는 한 30채가 넘는다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조사가 확실히 안 돼서 그런 부분인데 예.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이 손해오해가 있겠습니까? 다른 오해는 없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있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저끼리 장난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전체를 갖다가 이 목포 시민들한테 목포 시민들은 억울하지요. 왜? 저가 살던 터전에다가 땅값이 예를 들어서 지금 7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올랐다는데 원래 1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하던 땅이 그러면 그 이익금이 목포 시민들한테 가야 되는데 좀 더 이것들이 미리 사전에 땅 다 사놔놓고 말이야. 저거 쪼가 보내고 난 다음에 이 땅값 다 올려놓고 이 장난치는 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억울합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 목포 시민들이 생각이 있는 목포 시민 같으면 이걸 갖다 예를 들어서 빨리 제보를 해줘야 된다고 대한애국당이라든지 이런 그런 부분에 제보를 해줘 언론사 제보를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발본시작을 해가지고 이제는 이 사기 정권의 그 추악한 내물을 갖다가 이제는 저기 신장 전라도 자체에서 이 손가락질을 밖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것들은 입만 열면 민주가 어떻고 평화가 어떻고 공정이 어떻고 정의가 어떻고 하지만은 이것들은 아주 사악하고 교활하고 이것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보면 돼요. 이 이중성이라는 거는 김대중의 이중성 안 봤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것들은 절대로 인정을 안 합니다. 절대로 이 원전을 갖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원전을 갖다 중단시켜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오고, 소득주도 선정해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예를 들어서 외교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피를 갖다가 철수를 해가지고, 나라가 경제가 나라 안보가 이렇게 이 전망이 걸려 있는데, 그런데도 이놈들이 왜 이 문동부위가 사과를 안 하겠습니까? 잘못했다고 안 하겠습니까? 왜 잘못했다고 인정한과 동시에 한국 사회는 국민들이 지력이 떨어지니까 한국 사회는 우리가 모든 걸 다 잘못했구나 이런 느낌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우성이가 정우성의 연설문 예를 들어서 선거 때 연설문을 대통령 되고 난 다음이 아니고 대통령 되기 전에 선거의 연설문 포인트를 갖다가 최순실한테 한번 보여줄기라고 지 이미대로 한 걸 갖다가 보여줄기라고 그 자체만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양심이 있어가지고 미안하다 하니까 사과를 해비니까 이놈들이 전부 다 더블샷이들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모든 걸 다 잘못했으니까 대통령이 사과했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더블샷더라 이 말입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사과를 안 했으면 절대 탄핵이는 있을 수 없지요. 이거 잘못했다. 잘못했다. 내가 사과할 일이 없다. 재조사 해라. 이렇게 나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워낙 저 양반의 고든 분위기 되고 그 자체만으로도 예를 들어서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특검만큼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거는 사과하고 넘어가야지 국민들한테 그런 심성을 가지기 때문에 탄핵을 냈더라 이 말입니다. 이름들에게 한국 사회는 국민들이 개돼지기 때문에 교활한 이 소수를 써야 되더란 말이지. 예를 들어서 더 좋지 않 더 발전을 위해서 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쳐야 되는데 사기를 칠 줄 모르니까 탄핵을 당한 겁니다. 선생님. 네. 그래서 이래서 우리가 애국 진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실제 그렇습니다. 이 한교화의 액기스를 갖다가 우리가 개인 자기 심성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그런데 대신 우리나라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짊어지고 나갈
그런 지도자를 갖다가 얘들 지도자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갖다가 우리가 비판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또 견제도 할 수 있더라 말이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걸 견제를 하고 저 사람의 그 진정성을 알 수 있으려면 우리 그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10만이고 100만이고 이런 놈은 그 게임 끝나는 겁니다. 저거 아무리 저 자살한국당에 까불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맞습니다. 태극기 서울역에 태극기 애국 세력이 예를 들어서 세배 네배. 그래서 저놈들은 이제 생각에는 이제 조갑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볼 때는 성향이 어떤가 하면은 이 조갑제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교아이를 갖다 띄우려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정규제 같은 경우에는 이 홍준표를 띄우려 할 거예요. 마음에 두고 있는 게 홍준표일 겁니다. 우리가 딱 이런 눈치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놈들을 저자들의 이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MBC, KBS 지금 종편을 갖다가 우리 언론을 욕하기 전에 정규제 텔레마이크에서 대한애국당의 태극기 집회 한번 다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언론들 탓할 것도 없어요. 보수랍시고 저놈들도 뭐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보도도 안 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익화된 저 언론들 탓할 것도 없습니다. 저놈들도 이제 보수의 예를 들어서 그 태극기에 고사리 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받아가지고 기업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성공 가도에 달리고 있는 것들도 내가 언제 너가 덕분에 내가 언제 우리 기업이 컸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태극기 집회도 다루지도 않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저도 인정 안 합니다. 자한당에 지지하고 있는 유튜브들 가면 저는 말도 꺼내지도 않고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저는 아무리 많고 구독자가 많고 적고 그런 건 별로 저는 왜냐면 저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언론사에 밥을 갖다 20년 30년 먹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인지도가 있고 또 우리 애국 유튜버들은 예를 들어서 애국 유튜버들은 의병장들이고 이 국민들이 이제 단지 지금은 시작 단계니까 지금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시작 단계니까 이 의병들이 인지도가 떨어지고 이러 하니까 저 사람들한테 좀 예를 들어서 구독이라든지 이런 게 못 미치는 경우가 생기고 또 방송을 갖다가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또 예를 들어서 미숙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면 그 진정성을 알게 되면 사장되는 게 있고 또 우리 애국도 유튜브가 또 빛이 나고 더 클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하게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초창글발 개글발이라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까? 개춘 쳐봤자 진정성이 없으면 한순간에 훅 갈 수가 있다니 말이죠. 그래서 이 싸움에서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단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태극기 애국 세력들이 이 보수람시고 자살한국당 팀들도 그놈들도 이 태극기 애국 세력들이 겁이 나더래요 이기죠. 그러니까 그놈들도 태극기 애국 세력이 사장돼야만이 모든 보수랍시고 모든 포가 자유한국당에 모여드는데 지금 대한애국당이 그것들이 이 말이죠. 왜? 저서 목을 칠 경우에는 갖다 칠 경우에는 내가 공천을 못 받겠다 생각하면 저놈들은 진짜 얼마나 참 개돼지지만은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이 의석수가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목을 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배기내지 못할 몇 놈들은 좀 대한애국당으로 가가지고 저것들이 세가 한 40석 50석 되면 이 자살한국당 끝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 들어오니까 빨리 예를 들어서 대한애국당의 태극기 세력이 사그라져야 되는데 그래서 김무성이가 별수를 다 쓴 겁니다. 대수를 가짜 태극기 세력도 만들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그놈들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대한애국당 정원진 대표는 이 옥새를 가지고 있거든. 저가 못 가지는 옥새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옥새는 다른 게 아니고 이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이 애국 정신의 옥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저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애국 집회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보수의 마음을 살 수 없습니다. 단 의석수가 모자랄 뿐이지. 그래가지고 저놈들이 별짓을 다 했지 않습니까? 이승만이를 떼어가지고 이승만이 천재적인 외교가다. 무슨 이승만이 천재적인 외교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장난치고 그래가지고 이승만이 이주로 해서 이승만이 김영삼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놈들이 그 별짓을 다 했죠. 그 박관용이라든지 있는 애들 통합이란 이름으로 해가지고 별짓을 다 했더라 이 말입니다. 반문연재 만들고 예. 그래가지고 하물며 내국당의 그 간부들 자체도 그 간부 애국자가 그 프립에 말려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얼마나 예를 들어서 그 위대한 대통령이 이승만은 그냥 대통령이지 무슨 위대한 까지는 아니고 그냥 나라 미국 덕분으로 해서 미국의 그 내시온 건국을 했지요. 우리가 미국의 은혜를 갖다 잊으면 안 됩니다. 미국이 일본 놈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터뜨려가지고 우리가 독립된 것이고, 그러니까 미국 군정에 의해가지고 북한의 소련은 김일성을 빠지를 씌워가지고 공산국가를 만들었고, 우리는 미국이 이승만을 내세워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을 갖다 만든 겁니다. 그래 우리가 그래 하고 그다음에서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가 죽지 않을 만큼 하루에 사로 한 숟가락 물 2컵만 줬다 그래 살아라 이게야. 미국에서도 너는 클 필요도 없고 우리가 언제 해주는 걸로 그렇게 개돼지같이 살아라 망하지 말고 어차피 여기서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해야 되니까, 소련을 견제해야 되니까 너는 죽지마 말고 그래 살아라. 우리 원정화 해줄 테니까. 일본의 하청이라 받아가지고 신발이나 만들고 셋 하나 짜고 그런 길 하청이나 해라. 그래 했는데 이 박정희는 위대한 인물, 인류 사회에 없는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그래 안 살지. 우리 그래 절대 그래 안 산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는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만든 민족이다. 그리고 배 위에서 포를 갖다 쏜 민족이다. 세계 최초로. 그 다음에 철갑선을 만든 민족이다. 그리고 나치판을 만든 민족이다. 절대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우리 위대한 민족이다. 이런 걸 갖다가 굉장히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역사를 바꿨지요. 예. 우리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우리 국민들을 그 당시만 해도 우리는 그래서 패배주의에 젖어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민족, 나약한 민족. 중국에 예를 들어서 이 대국이 시킨 대로, 외놈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국민들 의식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개토 대왕이라든지 세종 대왕이라든지 이순신을 갖다가 역사 속에 있는 역사 속에 사장된 그런 별볼일 없는 그런 인물들을 갖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끄집어내가지고 민족의 영웅을 만들어갑니다. 민족의 영웅을 만든 겁니다. 그걸 만들어가지고 국민들한테 그 본보기로 국민들 정신 상태를 갖다가 고착시키고 다시 예를 들어서 이 발전의 원동력을 삼기 위해서 상징성이 있어야 되니까 어느 민족이든지 상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몽고 가보십시오. 내몽고가 아직 독립은 안 돼 있지만 집에 방마다 사당에 다 방마다 방 한 칸에 다마다 칭기스칸 칸의 사진을 다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예를 들어서 정신적으로 복속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티베트 한번 보죠. 티베트 달라이라마 사진 다 걸어놨어요. 그러니까네 정신을 갖다가 상징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민족의 상징이 없으면 절대로 구심점이라는 거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구심점이 없으면 나라 망하게 돼 있거든. 일본이 지금 2000년 역사에 일본이 천황을 갖다가 아직 고집하는 거 보십시오. 아직 야스쿠니 신사를 갖다가 맨날 참배하고 공문을 갖다 바치고 전 국민이 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단 이 노부자까지 전부 다 그래 하더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 여기서 암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고 유대결이 내가 똘똘 뭉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약한 민족을 갖다가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신주를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순신하고 세종대왕을 끄집어낸 겁니다.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일본, 중국보다 위대한 민족이다.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내세우지요. 그래가지고 국민들을 갖다가 이래서 계몽을 시키고 국민들한테 이제 당당한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고 앞으로 외국과의 경쟁에서도 우리도 절대 여기서 저들한테 뒤지는 민족이 아니다. 우리 이길 수 있는 민족이다.
그런 구심점을, 그 다음에 용기를, 그 다음에 자신감을 갖다가 불이어줬지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갖다가 이래 만들어 놨는데, 죽 써서 남을 줬더라, 이 말이지. 죽 써서. 이 자기들한테 다 갖다 바치기. 이 역대 지도자들이, 이놈들이, 역대 대통령한 것들이, 아무 생각 없는 것들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자기들한테 다 갖다 바쳤더라, 이 말입니다. 왜? 이 우파에, 이 보수의 대통령이라는 놈들은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민주주의 하면 고막 경기를 내가지고 띵 말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민주주의 하면 이것들은 뭐 이명박이도 그렇고, 민주주의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이명박이도 그렇고, 김영삼이 이런 놈들 노무리 전두환이 민주주의가 어디 뭐 하늘에서 어디 뭐 내려온 큰 성역한 데는 뭐 옥새라도 됩니까? 민주주의가? 뭐 저놈들이 민주주의 막 대가리 이만 들으면 이래서 꼼짝을 못해. 경찰이 놈들 경기를 내더라 이 말이죠. 응? 그게 무슨 이민민주주의지, 무슨 자유민주주의라. 그런 들 다 잡아가지고 10년, 20년, 한 100년까지 살리비면 우리나라에서 어이놈이 대문을 합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그걸 방관하고 말이야. 민주주의에 겁을 먹고, 가짜 민주주의에 겁을 쳐먹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지. 공산혁명을 하는 것들이 민주주의에 탈을 써가지고 민주주의 부르짖는데 그걸 겁을 내가지고 전부 다 양보로 다 했지 않습니까? 전부 5.18 특별도 만들었고, 그래가지고 오늘 이런 사달이 난 거 아닙니까? 사달이. 아니, 동의대 사건 났을 때, 학생들이 경찰을 갖다가 불에 태워지는데 그게 어떻게 용대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나라입니까, 이게? 4.3 사건도 마찬가지고. 경찰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경찰을 갖다가 습격하고, 사람을 갖다가 죽이고 이래 했는데, 그게 어떻게 예를 들어서 그게 민주화 운동으로 동갑하려고 이래 작전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 이거는 이 보수의 역대 대통령들이, 이 정신 나가는 것들이 대통령 돼서 그래요.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이, 이 통진단도 해산하고 이 바로잡으려 했는데, 정치하는 놈들이, 밑에 있는 떨어진 놈들이 전부 다 썩이들인데 전부 다 자기가 다 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박 감별사가 안 생길 수밖에 없었다니 말이죠. 진박 감별사가. 진박 감별사가 왜 생겼겠습니까?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말이에요. 서비스 발전법이라든지 노동기업법 이런 거는 통화시키 줄 생각도 안 하고, 이 유승민이라든지 정의야 이 국회의장 이놈이 말이야. 광주의 아문법 말이야. 김대중이 재단, 아문법, 정부에서 5조까지 들어가지고 건물을 지어주고, 중앙정부에서 1년에 운영비로 800억, 900억을 갖다가 맨날 지원해, 1000억 가까이 지원해줘야 되고, 그럼 광주 시민들이 거다 가지고 내야 될 그런 부분이지. 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냐 말이야. 그런 걸 갖다 왜 유승민이가 징이야 두 놈이 통화시켜주냐 이 말이지, 여당에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노발대발한 거 아닙니까? 그게 사건의 발달입니다. 그게 노발대발한 겁니다. 국민이 이렇게 힘들고 해서 어렵게 살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그런 돈 같으면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이라든지 그런데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에 써야 될 돈을 갖다가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가만히 놔둡니까? 그래서 유승민 이놈을 갖다가 이놈을 갖다 천년을 한 겁니다. 정의야 이런 놈들. 그래서 진박 감별사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놈들이 그걸 갖다가 여기서 진박 감별사 했지 않느냐. 오죽하면 했겠네 말이지. 오죽하면. 여당에서 만든 국회의장이라는 놈이 법안 하나 통과시키지도 안 하고, 김무성이라든지 유승민 이런 놈들 뒤에서 숭숭거리고 맨날 뒷담화 칠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친박 감별사 한 겁니다. 나라,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국민의 안위를 위하고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투자했더라 말입니다. 그게 진박 감별사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치 공천 학살을 하기 위해서 그걸 한 거 아니냐. 그게 친위와 친박의 이 오랜 이 감정의 시초다 삼면서 이런 식으로 그걸 더 씌워가지고 이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이 아주 나쁜 사람으로, 아주 예를 들어서 친일을 갖다가
탄압한 사람으로 그런 식으로 이놈들이 포장을 씌워가지고 덫을 씌워놓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국민들은 더 분노해야 되고 이 한교와의 기자회견이나 보십시오. 그런 걸 봐서라도 이 대한애국당으로 서울역 중심으로 100만이 모여야 됩니다. 100만이 모이면 저놈들은 예를 들어서 저놈들은 지금 발을 못 뻗고 잘 수밖에 없어요. 저놈들의 행기 뭐가 있습니까? 저놈들이. 이 싸움은 간단한데, 이 탄핵의 진실만 밝혀내도, 탄핵의 진실만 밝혀내면 민심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 52%가 전부 다 이쪽으로 돌아오게 돼 있는데, 52%가 돌아오고, 박정희 대통령을 갖다 존경하는 전 국민의 70%가 이 우파 쪽으로 돌아오게 돼 있는데, 탄핵의 진실만 밝혀내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뜯고 가냐니, 묻어두고 가냐니, 그러니 거기서 끊으면 어떤 상품으로 자기들하고 싸움을 해가 이기낸다 이 말이야. 쇼도 쇼를 잘하고 조작을 잘하는 저 자기들한테 어떻게 이기냐 말이야. 박정희 대통령을 떼고 그 정신을 떼고 저 자기들한테 어떻게 이기냈냐 말이야. 그런 이 한심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야. 보수한 놈들이. 김영삼부터 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보수가? 보수가 김영삼부터 잘못된 게 아니고 김영삼일 때는 확실하게 잘못된 그런 부분이고 전두환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은 김대중님을 갖다가 내란죄로 죽여야 되지요. 미국에서 손석희 전에 먼저 죽이셔야 되지. 미국의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은 한국이 크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느 적당한 수준에 너그거 생명만 명령만 하라. 한국이 원자력을 만들고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고 한국이 비행기를 만들고 한국이 자동차 산업을 만들고 그런 나라가 아닌 일본에 셋 하나 짜고 일본에서 하청주고 미국에는 신발이라고 하청하고 지금의 캄보디아 수준의 그 수준을 이상도 이하도 하지 마라. 거기에 들어서 미국이 세계 전략이었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선진국들 백인들이 하는 사업 나오바리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우주항공 산업이라든지 조선 산업이라든지 제철 석유화학 산업 이런 걸 갖다가 일본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미국이 하는 산업을 하니까 견제가 들어가죠. 견제가 들어가니까 왜 일단 중국하고 이 러시아가 돌아버리는 거지. 한국이 저렇게 발전을 해가지고 만약에 핵무기를 만들어주고 만약에 스텔스기를 만들고 이래 할 거면 우리가 이렇게 죽어나는 거 아니냐. 대륙에 강력한 민주국가가 탄생되지만 북한을 합수 통일하고 안도강과 두만강에 경계를 해가지고 중국과 맞짱을 뜨는 그런 엄청난 첨단 무기를 가진 한국이라는 나라가 탄생되면 중국이 두렵지요. 그래서 등소팽이가 조례도 마찬가지고 등소팽이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일본과 미국의 압력을 내어가지고 영국이라든지 구라파의 압력을 내어가지고 한국을 지원해주지 마라. 한국 포항제철 만드는데 너가 지원해주지 마라. 한국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 단지 하는데 너가 지원해주지 마라. 그렇게 등소팽이가 그렇게 압력을 연 겁니다. 그 압력을 다 이겨내고 이 박정희는 위대한 인물이 그걸 갖다가 다 이겨내고 이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때도 안 한 경제 할결없이고 모자란 것들은 그때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원해줘가지고 굉장히 예를 들어서 산업화하기 좋았다. 박정희 대통령은 큰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흐름을 잘 탔다. 이 짓을 하고 있더라. 무식한 놈들이 그 짓을 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그 짓을. 그래서 그때 전두환이가 그때 정리를 했어야 돼요. 그때 정리를 하고. 그게 다 공감한 왜냐면 초롱은 동석이라고 김대중이나 김영삼이나 똑같습니다. 같은 놈들이고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같은 물이잖아요. 좌파 쪽에서 같이 물 먹고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전두환이가 이 88 올림픽을 갖다가 놔두고 88 올림픽을 갖다가 이 기로에 서 있어요. 외국에서는 뭐라 했냐면 외국에서는 한국이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데 그때 88 올림픽을 갖다가 이 다른 나라로 유치한다니 일본에 줘야 된다니 그런 이야기가 많았거든. 왜냐하면은 한국 정치적인 상황이 이제 불안하다고. 그래서 김일성이가 그걸 조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를 들어서 칼기를 폭파시킨다든지 테러를 한다든지 그런 사건을 자꾸 벌리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잘못 올림픽 갔다가 죽는다 이런 소문도 이 좌파들이 퍼뜨리지요. 북한의 간첩들이. 그런데 이제
그 전두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이 88 올림픽을 갖다 꼭 성공을 해야만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을 갖다 모르고 있는데, 이 올림픽 이벤트로 인해가지고 세계 한국을 알 기회도 되고, 앞으로 한국 브랜드도 또 가치도 높아지고, 한국이 또 성숙된 그런 문화도, 한국이 이렇게 잘 산다는 것도 세계인들에게 각인도 시키고, 그래서 그런 다목적으로 해서 국가 미래를 위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올림픽을 갖다가 올림픽을 갖다 성공하기 위해서 노태우한테 6.25 선언을 하라 그런 겁니다. 6.25 선언을 해가지고 직선제 대통령을 갖다가 한 거지요. 거기 이제 저거는 해서 저거는 한국을 방어했다 이래 하는데, 그때 전두환이가 올림픽을 갖다가 한번 유치행기 내일 모레 당장 옷에 옮겨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쫄지 말고 올림픽 다른 데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이래 하고 예를 들어서 탱크로 해가지고 그때 대만한 놈들 자기들을 갖다 싹 다 밀어버려야 되는데 싹 정리를 했으면 이 보수 정권에서 이 군사 정부가 2005년이나 2010년 정도까지 2000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줬어야 돼요. 나라가 완전 성숙되고 이 남북이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한테 항복을 해가지고 가짜 민주주의가 들어서피는 바람에 이 나라가 사달을 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김영삼이나 김대중이가 볼 때는 이 전두환이라든지 노태우라든지 이 보수는 전부 다 지 눈에 봐서는 전부 다 이래서 독재로 보이지요. 시상한 저가 독재를 다 했는데, 이놈들이. 그러니까 일본의 자민당 정권도 안 그렇습니까? 자민당 정권도 예를 들어서, 일본의 이 보수당이 50년을 갖다가 정권을 원내 일당을 안 내줬습니다. 50년 동안 갖다가. 일본이 50년 만에 야당한테 이 수상자를 정권을 넘겼을 뿐이지, 일본이 50년 동안 유지해줬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 개발이 됐고, 일본의 산업화가 됐고, 일본의 경제 대국이 된 겁니다. 한국은 분단된 나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나라에서 이 군사정부가 전두환을 비롯해가지고 한 30년을 더 끌어줬어야 돼요. 30년을 2010년까지는 2000년대까지는 끌어줘야 되는데, 그때까지 끌어줬으면 IMF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 이 한국 내 이 자익들이라든지 이 5.18 세력이라든지 민노총 정교조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을 낀데, 진짜 세계에서 최고 멋진 나라가 됐을 낀데, 이 여자들이 예를 들어서 여자들이 새벽 4시고 다시 댕기도 이 치안도 깨끗했을 것이고 굉장히 멋진 나라가 됐을 낀데, 지금 예를 들어서 어설픈 이민민주주의, 사기민주주의가 들어서가지고 이 유영철이라든지 강호성이라든지 이런 놈들이 이 범죄 집단이 이 활발한 나라가 됐더라 이 말이죠. 활발한 나라가 됐고, 지금 안보 같은 경우에는 이 김정은 같은 대의새끼한테 나라를 갖다가 지금 갖다 바칠 그런 이치에 처해 있더란 말입니다. 지금 다른 건 갖다 다 모두 두더라도 원전도 그렇고 다 좋다 그래.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꾸 강조하는데 이 GP 철수입니다. 우리는 분단된 나라에 예를 들어서 저기 세계에서 가장 호황무도한 김정은이와 시진핑을 맞짱을 뜨고 있는 나라인데, 그래서 우리가 무장 해제를 해피는데 이거보다 더 예를 들어서 위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상은 이거 문제를 갖다 계속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이 예적제를 해가 이놈들을 전부 다 사형에 처해야 돼요. 이게 가장 문제. 왜? 안보라는 거는 연습이 없습니다. 연습이. 안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연습도 없고, 안보라는 거는 한 번 망가지면 이 나라가 망하고 끝나는 겁니다.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오늘은 수출이 좀 안 되면 내일 어떻게 노력을 해가지고 기술 개발해가지고 다음에 또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겠지만, 왜? 일본이 폭망해도 뭐에 산업화에 노하우가 있었고, 그런 기술력이 있었고, 응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나 독일은 폭망하더라도 다시 일어섰지만은 이 경제는 그렇습니다. 경제는 우리가 지금 해서 경제가 폭망해가지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그런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수 정권이 탄생돼가지고 또 그 경제에 관심을 가지는 그 대통령이 탄생되면 그러면 이 경제는 어느 정도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는 한번 무너져비면 영원히 소생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소생할 수 없어요. 이게 나라 한번 망해보면 그건 한번 끝입니다. 그만 안보가 무너져비면. 그래서 성룡무라든지 지금 그 국방장애하는 이놈들은 사형시켜야 돼요. 사형. 이거 연습 없어요. 이놈들. 청와대에서 압력을 넣은 자가 있는 것 같으면 그놈도 바로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 이 분단된 나라에 전시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가장 예를 들어서 이게 문제라 이 말이죠. 이게 다른 거는 예를 들어서 이것들은 손해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그 아들이 그 추악한 그런 이중성이라든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다른 게 이것들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볼 때는 그 종합병원 이 종합병원의 환자들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은 어느 구석구석에 병이 생깁니다. 조사만 하면 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진만 찍으면 병이 나오게 돼 있고. 그 정도로 이놈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심각한 이 국민의 체익들에 말이죠. 이게 체익들에 말이죠. 지금 그래서 청와대에서 계속 포렌식은 계속 한다 안 합니까? 감찰은. 그건 뭐냐면은 저놈들이 떨고 있거든. 문동부위가. 또 예를 들어서 김태호 같은 행정관이 또 넣을까 싶어가지고 자꾸 넣을까 싶어가지고 감시를 하더라 이 말이죠. 핸드폰 주기적으로 핸드폰 달라 하겠지. 또 확인하고 사시화까지 다 감시를 하게 돼 있는 거죠. 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저거가 그만큼 어렵고 저거가 그만큼 불안하다는 결론이거든. 그러니까 감시를 하더라 이 말이죠. 잘못한 게 많다는 이야기지. 그렇지요, 바로. 그놈들에 대해서 그놈들이 떳떳하면 그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놔니까네. 혹시 밖에 새에 나갈까 싶어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일에 이제 돌릴 수가 없어요. 분물에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생기를 잡았는데 그런 지금 진짜 지금이 물 들어올 때인데 지금 노를 져야 되는데 이 지도자람시고 이렇게 안목이 없고 결기가 없어가지고 이 싸울 줄 모르고 말이야. 이 시국 판단을 갖다가 국민 민심을 갖다가 어떻게 리드해야 된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온실속이 하초야 그만. 탈핵 이거 잘못했다. 이거 사기다 이거. 내 대통령이 되면 내 재심 바꾸러 하겠다 이거. 다시 내 수술대에 올리겠다. 이래 이야기하면 보수 지지자들이 열광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열광하죠. 그러면 이제 저놈들은 이제 자익화된 언론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 사고라들이 또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면 당에서는 이길지 모르지만 외연 확장이 힘들어가지고 대권 잡기는 힘들 것이다. 이제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놈들은 진짜 그렇나 이러셔가지고 경남도지사 김태호 보시면 김태호. 아니 둥킹 문제를 갖다 걸고 넘어지고 김영수를 걸고 넘어지으면 100% 경남도지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못하고 지 혼자 예를 들어서 탄핵에 의해서 죽을 죄를 지은 것 같이 아무 말 안 하고 지 혼자 선고도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놈들에 대해서 그놈들이 봐줍니까? 그런 말에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 포가 내한테 옵니까? 또 공산당하는 가지. 그만큼 이놈들이 어리석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익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자익들은. 그리고 대한애국당 애국국민들은 다 알고 있고 또 태극 애국국민들은 그걸 또 알고 있더라 이 말이죠. 어떻게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예를 들어서 김정은한테 모든 걸 주든 나버리든 간에 주든 안 주든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 애국국민이 예를 들어서 100만이 나오고 200만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빨리 예를 들어서 이 나라가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문동부위를 먼저 끄집어내주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답은 그이거든요. 이 문동부위가 사기치기 전에 대한민국을 갖다가 돼지새끼한테 갖다 바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예를 들어서 손을 써가지고 우리가
그 집을 내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라를 바로 세우면 되니까, 막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누가 어떤 이야기한다, 저거 어떤 이야기한다, 신경 쓸 거 없이, 고마에서, 이 서울역으로 모든 그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서울역으로 모이면 됩니다. 모이면 돼. 그 모이면 이길 수 있고, 모이면 승리할 수 있고, 모이면 우리가 찾을 길을 갖다가 쟁취할 수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라를 갖다가 한번 살려볼기라고, 한 이필만으로 살려볼기라고, 싸우시다가, 공산당들한테 싸움하다가, 새가 없어가지고, 사기와, 공갈에, 조작에, 공산당들한테 희생을 당해가지고, 지금, 진역살이에 강금이 당해 있는데, 그래, 우리 국민, 이 추운 날씨에, 우리 국민들이 그걸 조금이라도 알면, 우리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그걸 조금 알면, 이 한교회라든지, 이 홍준표라든지, 이런 어리석은 자들한테 놀아나지 말고, 서울역에 중심을 가서 잡고, 관심을 집중해가지고, 손에 손잡고 서울역으로 딱 가면, 무조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선생님. 예. 오늘만 이만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요 보이소. 예. 역시 우리 오 선생님입니다. 시원하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역으로 오면 되는데 또 지금 저한당에 한교안 개인만 생각하는, 나라도 없고 국민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거기에 또 지지를 하고 있고, 참 답은 딱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우리 포스님 말씀처럼 서울역에 태극기를 들고 국민들이 다 나오시면 됩니다. 지금 한교안도 자한당에 겁을 줘서 거기에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왜? 양성태 구속시키고, 그 다음에 행정수반이었잖아요. 그죠? 행정수반이기 때문에 다음 차례는 한교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피해서 거기 들어가고, 또 거기를 들어가게끔 이렇게 이 문정부가 안 들어가고는 못 빼기에 쫓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 간 것도 모르고, 지도자다 뭐다 어떻다, 참 한교안이 자유한국당에 갔다는 것은 보수 우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이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좌파 정권은 어떻게 하느냐? 보수 우파들을 분열을 시켜서 하나씩 힘을 뺀 다음에 다 구속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걸 잘 하셔야 됩니다. 안 할 것처럼 있으면서 힘을 뺍니다. 이렇게 힘을 쫙 뺀 다음에 야금야금 하나씩 다 잡았습니다. 보수를 괴멸시킨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잊지 않고 야금야금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구속을 시키고 탄압을 하고 해서 보수를 괴멸시키겠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 정말 깨어나셔야 됩니다. 표시 안 나게 한꺼번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명씩 야금야금 작사를 내는 겁니다. 보수 우파를 작사를 내고 있습니다. 한 명씩.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는 내 차례가 다가온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역으로 다 나오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죄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교안도 잡아여면 한교안 씨라든지 뭐 양성태를 잡아여면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인식하게 만드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국민들이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성태가 구속되니까 한교안이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